테라의 신현성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는데요. 작년 12월부터 현재 공동 창업자랑 다른 사업하려고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재밌어서 한 시간에 뭐 한 10분 정도 블록체인 얘기를 하다가 그게 뭐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사업하는 게 이렇게 재밌으면 이쪽으로 사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세우고 한 1, 2월부터 본격적으로 테라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수많은 코인에 사람들이 빠져든 이유가 가격 변동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베팅을 하는 그 수기의 재미를 느껴서 입문을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생활에 쓰이는 데 있어서 또는 크립토의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라의 뜻은 뭐 땅, 지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스테이블한 어떤 코인을 저희가 발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테라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뭐 1호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었잖아요. 네. 사토시의 백서를 읽어보면 디지털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쓰이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저장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하루 단위로도 엄청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네. 심지어는 누구한테 송금하는 와중에도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환 가치나 저장 가치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었고, 정말 실생활에 침투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려면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스테이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결국에 디지털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알고리즘 기반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또 반대로 수요가 떨어질 것 같으면 통화량을 즉시 축소해서 가격이 늘 기대하는 그 가격에 그 팩 가격에 맞춰져 있도록 저희는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내가 가치를 느끼는 것과 교환할 수 있으면은 화폐를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음식을 원할 때 음식으로 교환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자동차를 사고 싶을 때 자동차랑 교환을 할 수 있고, 또 여행 가고 싶을 때 이걸로 지불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화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지금 가상화폐 결제를 받아주는 곳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거래처들을 늘려나가는 것도 테라의 이 생태계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의 철학을 담았는데, 첫 번째는 현재로서 가상화폐를 살려면은 거래소에 가입해야 되고, 뭐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뭐 프라이빗 키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중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 키가 발행되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잃어버린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미 고객이 있는 곳에 가상화폐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즐겨 쓰는 뭐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뭐 배달 음식 플랫폼이나 뭐 숙박 플랫폼에 연동이 돼서 거기서 바로 사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저희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결제 수단이 있는데 왜 테라를 쓸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토큰 이코노미, 토큰 경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통화량을 늘릴 수 있고, 그 늘어난 통화량을 저희는 고객들한테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테라 경제가 점점 성장할수록 이 통화량을 고객들한테 할인이나 적립금으로 저희는 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거래처에서 저희 테라 X 페이머트 앱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물건이 10%, 20%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화폐 못지않게 가치가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화폐는 사실 프로그래머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어떤 혁신을 하거나 서비스를 얹는 게 매우 어려운데, 테라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디지털 화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다면 결국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테라 위에 신용평가 모델을 얹힐 수도 있고, 보험 상품을 얹힐 수도 있고, 투자 상품을 얹혀서 굉장히 활발한 디지털 핀테크 혁신이 일어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인재풀을 보면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조 또는 수백조의 자원이 투자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은 뛰어난 인재와 많은 자원이 투자되면은 좋은 서비스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나온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컨셉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생활에 전혀 들어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기 많은 D앱들을 봐도 한 500명, 400명, 200명이 방문하는 그 정도밖에 활성화되지 못한 서비스여서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가능성은 있지만.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정해져 있고, 고객들이 더 많이 몰리면 가격이 즉시 올라가고, 고객들이 이제 관심을 끄게 되면 떨어지는데, 사실 크립토에 있는 투자자들은 모멘텀 트레이딩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우르륵 들어와가지고 사게 되고, 조금 떨어지면 다 팔고, 그걸 거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어떤 근본적인 가치나 근본적인 수요를 대변한다고 본다기보다 그냥 모멘텀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생태계를 시작하기도 했고 기여한 바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화폐 역할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저장 가치가 있다, 금 같은 역할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금도 하루하루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저장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고 했을 때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장 끌렸던 부분은 토큰 경제인 것 같거든요. 기존의 주식회사 방식이 수백 년 동안 저희가 경영을 하는데 써왔던 방식이라면은, 토큰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정말 참신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팀원을 8, 9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하고 재밌는 경험을 했지만,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고, 굉장히 많은 한국의 벤처 회사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큰 경제와 블록체인은 저희한테는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거의 실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희는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테라의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하면은 그 위아래로 굉장히 좁은 어떤 밴드를 설정해서, 그게 0.1%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밴드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희는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마켓 메이커들의 도움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맞춰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하는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를 중심으로 알고리즘으로 통화량을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 방식이 테라라는 토큰이 있고 두 번째 루나라는 토큰이 있어요. 네. 그래서 테라가 결제될 때마다 루나에게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요. 그럼 루나의 가치가 쌓이게 되고 대신 루나가 테라를 위한 담보나 보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라 경제가 성장할 때는 통화량을 늘리면 되고, 근데 테라 경제가 축소할 때는 루나의 가치를 빌려서 저희는 테라를 사들이고 토큰을 태우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루나의 가치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라를 받아주는 거래처가 몇 개 안 될 테니까, 예를 들어 10개 거래처 중에 한두 개가 빠져나가면은 사실 루나의 가치도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업으로 현금 담보를 들고 시작하긴 합니다. 초반에는. 다만 점점점 거래처가 많아지고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테라를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루나는 거대한 페이먼트 네트워크처럼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루나를 설계하는데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한 게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뭐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거대한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과거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꾸준한 성장을 해왔거든요. 즉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다음에는 거래처들이 굳이 빠질 이유도 없고 안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루나는 점점 이제 탄탄해지는 그런 담보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원칙처럼 설계했던 부분이 뭐냐면 루나가 마지막 1,000원의 테라까지 다 소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테라가 100만 개가 발행되고 있는데 수요가 떨어지면 뭐 10%, 20%만 소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루나의 가치를 활용해서 거의 마지막 테라까지 다 소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루나가 커버할 수 있는 가치만큼만 테라를 발행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테라가 더 많은 거래처가 생기고 더 많은 고객이 생기면은, 즉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결제 수수료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니까 루나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 오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테라를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선순환 구조를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완전 탄탄한 루나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율을 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루나가 성장하면 서서히 그 현금 비중을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라를 거의 1대1로 현금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90%, 80% 떨어뜨리는 뭐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거래소 상장도 있고 뭐 프라이빗 세일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저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 11월, 12월 경에 이제 첫 이커머스 업체와 연동을 해서 테라로 결제하는 오프닝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손쉽게 대중들이 원하는 상품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가장 좀 기대되는 날이고, 그게 불과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팀원은 초반부터 MD나 영업 조직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소싱해서 좋은 가격에 고객들한테 팔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고객 응대를 해주고 뭐 그런 오퍼레이션을 잘 하는 회사였다면은 이제 테라는 결국에 기술 중심인 회사고 프로토콜을 잘 만들어서 이 위에 생태계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영업 중심인 회사 대비 테크 중심인 회사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눈부시는 성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에 5명으로 출발해서 이제 거의 뭐 1,300명, 400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단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펼치지 못했다라는 점인데, 이제 테라는 시작부터 저희 파트너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도 많은 이제 영업을 했고, 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저희는 그래도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결국에 좋은 서비스는 공통점이 고객들한테 굉장히 명확한 가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컨셉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한테 다가가서 실생활에서 쓰이고 정말 많은 고객들이 거래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 면에서는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